맞아 보시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죠? 그 다음 나온 단어도 금방 봤던 단어네요. affluence요. 어디 체크하면 되겠어요? flow요. to flow. flow가 뭐죠?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affluence는 뭔가 하면요.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창고에 먹을 것이, 금고에 돈이 흘러 넘치는 거. 이게 affluence예요. 그래서 풍요로움, 부유함. 이게 풍족함이 그 단어겠죠. 이 flow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죠? 야, 말을 굉장히 물 흐르듯이 하는 거. fluency, 유창함이죠. 그래서 fluent, 유창한. fluent, 유창한.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예요. 딱 그 뉘앙스예요. 무슨 말인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솜이 이렇게 한 뭉치가 있어요. 근데 솜 한 뭉치에다가요, 호스로 줄을 연결해요. 그 다음에 그 호스 줄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자꾸 흘려들여 넣어요. 그럼 어때요? 안으로 빨간색 물감 흘려들어오면 솜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그 부분만 빨개지다가 점점 빨간 게 전체로 퍼져나가겠죠. 그게 딱 이 뉘앙스입니다. influence.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영향력.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이 걸리면 옆에 있는 애, 그 옆에 있는 애 점점점 퍼져나가죠. 마치 솜이 물들듯이. 그렇게 빠르게 옆으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유행성 독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인플루엔자. 줄여서 그냥 한 단어로 플루 이렇게도 쓰죠. 이게 뭡니까? 유행성 독감이죠.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할 때 인플루엔자. 이것도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스와인 플루, 그렇죠? 버드 플루, 에비언 플루, 조류 독감 이런 거 얘기할 때요. 됐죠?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인플럭스, 유입. 그렇죠? 이플럭스,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뭐죠? 유출. 그렇죠? 유출. 물이 흘러갈 때 잔잔하게 하늘고 어떻게 흘러요? 그렇죠? undulate, 파도 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fluctuate라는 단어가 있죠. fluctuate. 이것도 뭡니까? 굽이치다, 요동치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fluctuation. 이런 단어 많이 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단어도 했던 것 같아요. aggravate. 생각납니까? 어떻게 했었죠? grave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었죠. 원래 한 가지인데 첫 번째가 heavy, 무겁다. 그래서 어떤 의미까지요? serious, 심각하다. 그래서 어떤 병이 점점점 무거워지고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aggravate, 뭐 하는 거죠?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몸무게를 얘기할 때 grave라고 그러죠. grave가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가 무거운, 두 번째가 심각한, 또 사람의 몸이 무거워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무덤, grave.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뭐라고 그래요? gravity, 중력.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당기는 힘을 gravitation, 뭐라고 그러죠? 만류 인력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 떨어지려는 힘. 자, 중력과 속도, 중력계수 G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gravity입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단어랑 다 연관이 되네요. 그 다음 단어. aggress요. 보세요. 이 grass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grass의 어원은 to work. 우리가 독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류 최초로 성인 남성들이 5,0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인류 최초로 성인 남성 5,0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뭐였을까요? 네?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들이 5,0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은 전쟁이 유일무이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 그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수천 명이 모여있죠. 그래서 아까 fire이 뭐였어요? 쭉 fire 줄을 맞췄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맨 앞에가 북을 치면서 앞으로 걸어가죠. to work. 어디에?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뭐 하는 거죠? 이게 공격하다예요. aggress. 그래서 aggressor, 공격자. aggression, 공격. 이게 과연 무슨 말이죠? 그럼 grass가 걸어가는 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걸어 들어가는 거. 이게 뭐죠? ingress. 이게 입구예요. 그러면 이는 밖으로 걸어 나오는 곳. egress. 뭐죠? 출구예요. 출구. 그 다음에 우리가 막아놓죠. 가지 마세요. 막아놨어요. 그렇죠? Do not enter. 들어오지 마세요. 막아놨어요. 근데 거기를 trans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trans 가로질러서 걸어 들어가요. 가지 말랬는 데를 가로질러 걸어 들어가는 거 뭐죠? transgress. 위반하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대표자를 뽑았어요. 그 대표자들이 다 같이 걸어와서 한자리에 모여요. 한자리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야 되죠. 그때 한 자리에 다 걸어와서 모여서 뭐야? 맨날 쌈질하죠. 어디에요? 다 같이 걸어와서 모여 있는 거 대표자들이. 컨그레스. 뭐 한대요? 국회죠. 그렇죠? 주로 우리는 싸우는 걸 보죠. 컨그레스. 그렇죠? 됐어요? 또 다이너 어웨이. 디스랑 똑같은 겁니다. 쭉 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빠져. 옆으로 걸어가. 뭐죠? 다이그레스. 그렇죠? 궤도를 이탈하다, 주제를 벗어나다. 그렇죠? 빗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단어죠? 이거 무슨 의미였어요? 프로. 프로가 뭐였었죠? 다죠? 앞으로. 그럼 프로그레스는 어디로 걸어가는 거죠? 앞으로 걸어가는 거네. 한자로. 앞으로 걸어가는 거. 진보. 그렇죠? 진보하다. 앞으로 걸어나가다. 발전하다.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그럼 이건 뭘까요? 리는 이때는 무슨 의미로 썼을까요? 다시 아니면 back. 그럼 리그레스는 퇴보하다, 후퇴하다겠죠. 됐어요? 퇴보하다, 후퇴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온 단어 아무것도 없군요. 어그레시브니. 그죠?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레스 들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이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aggrieve. 그쵸? 어떤 사람에게, 그쵸?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슬퍼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거는 어원이 바로 이거예요. grief. 뭐죠? 슬픔, 어려움, 고통. 그쵸? 점점점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그쵸? 괴롭히다, aggrieve.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는 거는요. 더 이상 확장할 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확장할 수 있는 것만 주로 많이 설명을 할게요. 이 lazy라는 단어가 법이란 뜻이에요. 법, law.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데 여러분 봉건 시대에 주군과 가신, 왕과 기사 이런 거는 그렇죠? 한 명은 명령을 한 명을 따라야 돼요. 뭘로 정해진 거죠? 그 당시에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법이 바뀌면 그 가신의 충성도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세계사 같은 걸 공부하면은 유럽의 봉건제도와 일본의 봉건제도가 틀려요. 신분제적인 봉건제냐 계약적인 봉건제냐. 그렇죠? 신분법에 의해서 너는 왕이야. 너는 신하야. 그러면 신하는 그 신분법에 의해서 무조건 누구누구를 향해서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성. 그렇죠? 맹세, 서약. 이게 가 무슨 말이죠? 이게 얼레지였어요.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봤죠? legal. 이게 뭐죠? 합법의. 앞에 이거 붙이면 illegal. 이거 붙이면 아예 붙이면 불법의. legitimate. legitimate. 이거 뭐죠? 합법적인. illegitimate. 불법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요거는 시험 문제 뭘로 잘 나오냐면은 이런 단어가 법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물어봅니다. legible. 아무 관련 없어요. 이건 뭐죠? 해독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렇죠? 해독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게 legible이에요. 이 legible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모양이 비슷해서 아 이것도 법과 관련된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관련 없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단어. alleviate. alleviate 기억납니까? levy. 뭐라고 했었죠? light, 가벼운. 그래서 alleviate는 뭐죠? 아까 serious, heavy, 무거운 병을 점점점 alleviate. 경감시키고 가볍게 하고 약화시키는 게 alleviate예요. 밑에 있는 단어 보니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죠? 아무리 큰 돌도, 아무리 큰 그렇죠? 물건도, 심지어는 지구도 가볍게 하는 이것만 있으면 난 들 수 있어. 그렇죠? leverage, 지렛대 효과. 기억나요? 그 다음에 levity, 참 사람이 가볍구나. 경박스러움. 우리 무슨 단어 했었죠? 돌을 닦으면 몸이 점점점 가벼워서 떠. 지하철 안 타고 학교 올 수 있어. 무슨 단어 했었어요? levitation, 공중부양. 안 떠올라요? 했었어. 그렇죠? levitation 같은 거 했었잖아요. 공중부양, levitation. 몸이 위로 떠오르는 거, levitation. 그리고 점점점 위로 끌어올리는 거, elevate, elevator, 승강기. 그렇죠? 그 다음에 alliance. 이 단어도 어원은 많지 않습니다. 리아나 lie. 리아도 되고 lie도 돼요. 이게 to bind,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ally,
ally. 명사를 읽으면 동맹국, 동사를 읽으면 동맹하다예요. 그래서 alliance, 동맹이란 단어입니다. 묶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단어가 묶여있다. ligament. 연결고리. 그렇죠? 또 누가 이렇게 꽉 묶여있어요. liability. 그렇죠? 책임.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면 liabilities 이렇게 되면은 이 복수형의 뜻이 따르게 변합니다. 이게 책임이라는 뜻에서 이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묶여있어요. 이게 부채, 채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책임이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보면 be liable to 그건 뭡니까? 뭐뭐 하도록 be bound to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뭐 해야만 하다.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하다. be bound to, be liable to. 됐어요? 그 다음에 allo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요 단어 네모쳐서 요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단어가 중요하죠. lot.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무슨 의미 있죠? parking lot. 이때 lot는 뭐예요? 장소란 뜻이죠. lot이요. 맞아요? 그래서 parking lot 뭡니까? 주차장이죠. 두 번째. 그렇죠? 무슨 의미 있어요? destiny. 운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운명. 세 번째, lot. a lot of. 네, lot이 뭐예요? 다수, 다량. 그쵸? 다수, 다량. lot, 많은. 네 번째, 추첨, 제비. 이런 뜻이 있어요. lot.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lottery.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복권이란 단어예요. 복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추첨, 제비, 뽑기, 복권 해서 우리가 상표 이름을 만든 게 뭐죠? 로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브랜드 네임을 만든 거죠. 됐습니까? 로또. 또 이런 것도 있겠군요. 누구누구의 목, 할당. 그래서 allot이요. 그 사람의 몫을 그 사람에게 주다. 할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몫을 주다. 할당하다. 됐죠? 여러분들 로또 삽니까? 로또 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봤어요? 뒤에는 왜 샀어요? 왜 샀어요? 꿈 좋은 거 꿨어요. 로또 사고 막 그러는 거야. 막 로또만 당첨되면 편입 당장 때려치고 유학 가버린다 막.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감정적이고 심리학적인 거 말고요. 경제학적으로만 보면은 로또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예요. 왜? 우리가 자본주의예요? 지금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하면 자본주의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패배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죠? 다 혼합이죠. 수정이죠. 왜? 어떤 공정성과 평등성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에 또 사회주의가 못 따라가요? 효율성은 자본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는 나쁜 게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옛날에 역사 배우면서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죠.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 그쵸? 원시무문토기, 신석기, 마제석기, 빗사령, 빗살무늬 토기, 해안에서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렵과 채집을 하고 공동체를 이뤘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럼 뭐예요? 비파형 동검, 계급이 생겨났고, 순장이 생겨났고, 그죠? 청동을 무기로 쓰기 시작하고, 제기로 쓰기 시작하고, 이것 딸딸 외웠죠. 중고등학교 때, 국사 배우면서. 근데, 카르 막스는 뭐 한 겁니까?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왜? 청동기? 그때부터, 거성문화. 큰 무덤이 생겼구나. 지배자의 무덤.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구나. 또, 무기를 썼구나. 힘센 애가 괴롭혔구나. 지배했구나. 그쵸? 계급조직이 생겨났구나.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바로 언제부터다? 청동기부터다.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무기, 힘, 권력. 그쵸? 그 권력과 재산. 이게 있음부터 인간의 불행을 생각했다. 그럼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언제였다? 청동기천, 신석기. 그때는 어때요?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그쵸?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죠. 젊은이, 그쵸? 사냥해서 사냥을 많이 해서 잡아와요. 그렇지만 그거 지가 다 먹어요? 배 터져 죽지요. 그럼 어때요? 자기 불악이 있는
노인들, 그렇죠? 일 못하지만 먹이죠. 어린애들 먹이죠. 그 자기는 조금만 먹죠. 더 열심히 일하죠. 자기가 노인 되면 다시 젊은 애들이 열심히 해서 나눠주죠. 즉 생산을 어떻게 한다? 능력이 되는 것 생산을 하고, 그렇죠? 분배는 어떻게 한다? 자기가 생산한 만큼 갖는 게 아니라 분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이상적이지 않아요? 이상적이잖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주로 돈을 벌어와요. 그럼 아버지 혼자 다 써요? 아버지 저희는 니네 굶어 죽어. 니네가 돈 벌어오지 않는데 뭘 처먹어. 그냥 굶어 이래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공동체 사회라는 건 그겁니다. 능력되는 사람들이 그쵸 생산을 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청동기부터 깨진 거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쵸 부의 분배를 그쵸 독점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산순환을 독점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한 거죠? 그쵸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왜? 내가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죠. 반면에 이게 가진 약점이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 그죠? 부의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뭡니까? 복지 예산 정책을 많이 써야 된다. 그죠? 또 뭡니까? 누진세 제도에서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 많이 뜯죠. 종부세, 그죠? 불로소득 같은 거, 자본, 그죠? 상속세, 세금 왕창 뜯어서 그걸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를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서 격차를 좁히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기본 조세 정책, 복지 사회 정책의 기본 모토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또 누가 사는데? 물론 저희 구한 선생님도 한 분씩 사는 것 같고 박 선생님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수업 안 나오면은 그냥 알아. 막 그죠? 얘기하는데 봅시다. 그렇게 다정이가 샀듯이 재미삼아 한두 장 사는 거 말고요. 여러분 진짜 로또를 많이 사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사회 부유층, 빈곤층이요. 빈곤층이죠. 여러분 부유층이 로또 살 것 같아요? 뭐 삼성 이건희가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본부장들 모이라고 그래요. 로또 왕창 사. 이번에 당첨되면 새로운 사업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두 장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왕창 사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느 가게에 음료 사러 들어갔다가 뭐 친구 돌인가 그래서 갔다가 음료 사러 들어갔다가 줄이 서 있어서 음료수 무슨 계산을 다 토요일 날 그 오후에 로또 사러 줄을 서 있어요. 뭐야 이런 거가 있어요. 거기 써 있더라. 로또 1등 한 번, 2등 뭐 2번 막 이렇게 로또 명당 자리라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행색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행색이 전반적으로 좀 우울했어요. 살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왜요? 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왕창 막 수십 장, 수백 장 사는 것 같습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그죠? 일주일 동안 노동해서 뭡니까? 그죠? 밥도 막 그죠? 굶고 무료급소 가서 먹으면서 그거 모아서 뭡니까? 한 큐에 로또 다 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로또 선전 그렇게 하죠. 일주일이 그죠? 이렇게 기대되고 흥분되고 삶에 활력이 된다고 토요일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그럴까요? 그건 마이너한 효과에 불과하죠. 진짜 메이저한 효과는 보세요. 사회 극빈층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들은 어차피 내가 맨날 노가다 뛰고 이래봤자 일용직으로 해서 그죠? 뭐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그죠? 애들을 뭐 교육시키고 이게 안 돼. 그럼 뭡니까? 그냥 일당 버는 거 몽땅 다 로또에 꽂아받고 어떻게 해요? 걸리기만 해라. 그럼 한 방에 바뀐다. 그러면 로또는 뭐죠? 우리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 가장 못하는 사람들 주머니를 싹 다 터는 겁니다. 한 큐. 빈이죠.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가난하게. 그 다음에 그걸 한 큐에 몰아서 한 놈한테 몰아줘요. 그죠? 부자 한 명 만드는 겁니다. 그죠? 솔직히 로또 하나 당첨돼서 부자 한 명 생기면 뭐예요? 그걸로 인하여 1000만 명, 2000만 명이 더욱더 가난해진다면. 그죠? 다른 조세제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역진적 소득 재분배. 그죠? 역진적 소득 재분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그죠? 하죠. 이유는. 국가에서 하죠. 알면서도 하죠. 이유는. 이런 논문도 없어요. 세금 한번 거들려봐. 난리 치죠. 강남에 세금 막, 그죠? 아파트, 부녀회장들 막 플랜카드 걸고, 뭐, 그죠? 조세 저항, 그죠? 너무 비싸서 안 사겠다. 뭐, 이따위 정보 없애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죠. 로또는 전혀 저항 없습니다. 자기 돈 내면서 이건, 그죠? 뺏기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자발적으로 갖다 그냥 바치죠.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그죠?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무지 강력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국가 기관들이 로또를 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로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로또 돼서 부자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요즘에 로또가 얼마 정도 당첨됩니까? 평균. 뭐 10억 정도라면서 10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10억, 많아봤자 20억? 제발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로또는 좀 작아요. 그리고 만약 그게 1000억, 1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로또 당첨자 중에 여지까지 인생 말년이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대 없대요? 아무도 없대죠. 그렇죠? 그러면 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달라. 그렇죠?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나눠주고 내가 당첨되면 난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누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죠. 자기가 당첨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근데 동양 철학에서 아주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로또에 당첨될 운이면은요, 그 정도 행운이면은요, 자기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행운을 한꺼번에 몰았어야 된대요. 그 정도로 강한 운이랍니다. 그러면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나머지 여생에는요, 더 이상 남아있는 운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죠? 불운만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죠. 행운은 안 남아있고 모든 죽을 때까지 행운을 다 끌어서 한 방에 써버렸기 때문에 불행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지금 이 시험이 로또입니다.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렇죠. 지갑에 로또 하나 꽂아놓고 다음 주에 당첨되면 나 학원 안 나와 이러지 말고요. 그렇죠. 됐어요. alert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단어 allude요.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allude의 lude 밑에 돼 있죠. lude요. 저는 play만 얘기했었습니다. play, lude요. 기억납니까? allude요. 말로 해주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넌지시 알려주는 거. 암시하다, 넌지시 알려주다. 그게 allude였었죠. 그 밑에 있는 단어 ludicrous. 놀고 앉아있네. 웃기고 앉아있네. 웃기는, 놀고 앉아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거라고 그랬었죠. collude. 함께 여러 명이 모여서 그쵸 놀면은 좋은 짓 해요, 나쁜 짓 해요. 그쵸 나쁜 짓 하고 야 남자 4명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역군이 되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내심에서 야 건수 없냐? 오늘 학원 째까? 막 이런 얘기하죠. 음모, 모의, 결탁. 이게 collude입니다. 명사형이 collusion이고요. illude. 어떠한 법망이나 제약 조건을 out.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피하다, 회피하다, 빠져나가다. illusive. 그리고 우리 루드 하면서 뭐 또 했었어요? 프릴루드, 인터루드, 포스트루드, 전주, 간주, 후주. 이것도 했었죠. play. annex라는 단어. 이것도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한 번만 봐두세요. 이것도 어원이 확장되진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annex. 이 nex가 나중에 nect로도 변해요. nect. 이게 아까 봤던 to bind, 묶어주는 거. lia, lie.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그럼 annex는요, 결합시키다, 합병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특히 제가 이 annex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 건 어때 많이 보냐면요. annexation of Korea. 뭐예요? annexation of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병합. 특히 언제야? 1910. 언제야? 1910. 1910년 한일합방 같은 거 얘기할 때 annexation이라는 말 되게 많이 씁니다. 합병, 병합. 그쵸? 자기 걸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annex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 넥스가 들어가는 건 요런 언어로 보다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요런 거 문법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나요? 넥서스 관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넥서스가 연결이라는 뜻인데 문법에서는 주로 뭐와 뭐의 연결을 넥서스라고 합니까? 주어와 수어, 주술 관계를 넥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는 보았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인 넥서스 관계죠. 맞죠? 하지만 항상 주어와 서술어인 동사만 넥서스가 아니고요. 뭘 보았지? 그녀가 sing a song, 노래하는 것을.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어죠. 얘는 뭐죠? 목적격 보어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얘는 주어 수어예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 목적 보어지만 이 관계를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거는 수어죠. 서술어죠. 노래한다. 얘의 주어는 얘죠. 맞아요?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것도 넥서스 관계입니다. 주술 관계예요. 두 개의 주술 관계가 묶여서 복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사를 뭐라고 그래요? transitive verb.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VT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동사. 그럼 타동사 의미가 왜 타잔지 아세요? 원래 transitive,
주어 수어가 여기 있었는데 이 주술 관계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동사가 타동사인 겁니다. 새로운 주체가 나오죠. 자동사는 뒤에 더 이상 안 따라 나와요. 그렇죠? I am 그럼 끝납니다. 새로운 주술 관계 안 나오지만 타동사는 새로운 주술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지만은 연결하는 거, 함께 연결하는 거, connect. 이것도 연결하다. connect.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nnihilate. nihil. nothing의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을 완전히 nothing으로 만들어버려요. 뭐죠? 파멸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nihilism.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주의? 허무주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 nihilist. 뭐예요? 허무주의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해요? null. 이렇게도 변합니다. 어원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null. 아무것도 없는. nullify. 무효로 만들다. 됐어요? 그 다음에 annotate.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단어예요? 이게 노트예요. 주목. 노트라는 뜻입니다. 주목하다. 기록하다. 그래서 annotate는요. 어느 거에 어떤 의미인지 주석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노트, 주목하다, 기록하다. notice, 알아차리다. 그렇죠? notify, 공지하다. 됐어요?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announce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announce요. announce는 발표하는 거였었죠. 선언하는 건 pronounce였었죠. 근데 기억나세요? pronounce는 선언하다 의미 있고 무슨 의미도 있었죠? 발음하다. 그래서 선언일 때는 pronouncement였었고요. 발음일 때는 pronunciation이었었죠. 그 다음에 저 사람 그지예요 하면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얘기하는 거 denounce. 비방하다, 욕하다. 그렇죠? denounce, de. 그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발표하는 거. renounce. 뭐였죠? 포기하다. 그렇죠? 사임 선언하다. 이런 게 renounce라고 했었죠. 밑에 다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upper. 이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왜 설명하나 하면요. 이게 펄이요. 원래 어원이 pale. pale이 뭐죠?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얼굴이 왜 창백해요? 빈혈이에요? 공포에 소스라치게 놀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창백해지죠. upper.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나중에 논리 수업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요. surprise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surprise가 upper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한국말로 놀란 건 똑같아요. I am surprised that I passed the exam. 내가 시험에 붙었대. 난 놀랐어. 이건 가능하죠. 하지만 I appalled that I passed the exam. 나는 시험에 붙었대. 나는 시험에 붙고 나면 나는 얼굴이 창백해지면 어떡하지? 공포감에 사로잡혀요? 전혀 틀린 어원입니다. appalling하고 그렇죠? surprising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pale, 창백한. pale, 창백한. 여기 나온 것처럼 pallid. 그렇죠? 얼굴이 하얀. 그렇죠? pallor. 그렇죠? 창백한. 다 이런 단어들이 얼굴이 하얗고 공포에 쩔었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공포감에 그렇죠? 휩싸인.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어페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페럴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왜요? 어페럴의 이게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확장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페럴. 무슨 동양 어페럴, 서광 어페럴에서 무슨 회사의 어페럴이라고 많이 붙어있어요? 의류회사, 옷이란 뜻입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봅시다. 동의어, 어페럴. 옷이라고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clothes. 이것도 구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CF. 구별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cloth가 되면 뭐예요, 이건? 옷감천이란 뜻이에요. 옷감천. 그 다음에 clothe. 이렇게 읽으면 동사로 됩니다, 이건. 옷을 입히다는 동사가 돼요. clothe. 그 다음에 clothing. 이건 무슨 뜻이에요? clothing. 명사로 이거는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해서 이거는 옷이 아니고 의류. 그렇죠? 집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옷은 clothes예요. 이거 말고 또 옷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그쵸. garment. 좋죠? garment. 이것도 몸을 감싸고 있는 garment. 옷. 또야. 또. 옷도 뭐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목욕 가운 같은 거 할 때, 목욕옷 할 때 bath love라고 그러죠. love. 이것도 옷이에요. bath love. 옷. 또야. attire. 물론, 그쵸. attire. 이것도 옷이고, 드레스도 옷이죠. 드레스. 맞아요. 드레스도 옷이에요. 드레스. 또야. 또 뭐 있을까? 옷. 제가 전에 한번 거의 탈 일이 없는 지하철인데 우연찮게 여의나로 가는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 가고 있는데 뭐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데 여자애들하고 막 타는데 한 6명이 타는데 저는 사이코들인 줄 알았어요. 머리에 꽃 달고, 그쵸? 하나는 요술봉 들고, 좀 막 이상한 옷 입고, 그리고 도대체 뭐야? 미친 애들이야.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어? 그랬더니 그게 캐릭터 옷을 입고 노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뭐죠? 옷, 그런 복장이나 의복 뭐가 있죠? 우리가 할로윈 같은 데 있는 그런 복장. 커스튬. 이게 그런 복장이에요. 그쵸? 커스튬 플라이에 줄여서 그거 뭐라고 그러죠?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커스튬 플라이. 그쵸? 커스튬. 이것도 의복, 복장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됐습니까? 어퍼러. 그 다음에. appease라는 단어입니다. appease. peace, 평화예요. 평화. pacific. 또는 그냥 peace. 평화 알고 있죠? peace.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ppease는요. 어떤 애를 평화롭게 달래는 겁니다. 달래다. 평화롭게 만들다. 누그러뜨리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쓰냐면은 appeasement policy. 이 단어가 특히 배경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무슨 말인가요? 유화정책 이렇게 많이 번역해요. 정책용어로.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한 단어처럼 써드리냐면은 이거의 뉘앙스가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네? 유화정책.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독해나 이런 데 쓸 때는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많이 씁니다. 이 자체가 네거티브한 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네거티브예요. 뭔가 하면 자꾸 봐주면 애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꼬마한테 엄마 초콜릿 사줘. 그러면 안 돼. 이빨 썩어. 참죠. 근데 나중에 손님들이 왔어. 그렇죠? 손님들 와서 막 있어요. 엄마 돈 10,000원만 줘. 꼬마애가. 안 돼. 손님 많은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애가 그렇죠. 접시도 깬다. 줄까 그럼 엄마가 어때요? 사망이 창피하니까 어때요? 야,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조용히 해. 그걸 주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달래기 위해서 애 승질 못 부리고 울지 못하게 하려고 주는 거죠. 그럼 애가 강도가 점점 다음번 했을 때는 그렇죠. 오늘 또 손님 있네. 그렇죠. 20,000원만 땡겨줘봐. 막 이런 식으로 점점 강하게 나올 거죠. 점점 끝없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죠? 유화 정책을 쓰면 안 되고 어때요? 강하게 나가야 되죠. 엄마 손님들 많은데 깬다. 오늘 가주세요. 넌 죽었어. 그래야지 걔가 다음부터는 그렇죠. 단호하구나. 그렇죠. 우리 엄마 안 먹히는구나. 그래야지 더 이상 도발을 안 하죠. 안 그러면 계속 이거는 실제로 옛날에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히틀러가 계속 도발을 했죠. 폴란드의 회랑 여기 우리 주세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더 가질게. 알사스 로렌 반납해줘. 그게 영국의 챔버린 내각이나 프랑스의 이런 그렇죠.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단호하게 잘랐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때요? 전쟁으로 확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독일한테 양보를 했죠. 그게 나중에 어때요? 세계적인 대전으로 확전시키는 계기가 됐죠. 더 크게 그렇죠. 야욕을 불사르게 됐죠. 그래서 그건 어피즈먼트 팔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 그렇죠.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그렇죠. 질질 끌려가는 정책을 유화 정책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보면은 뭐 pacific 같은 어원이니까 평화로운 또는 평화롭게 하다 pacify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죠. 나중에 이 pacify는요.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soothe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soothe.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독해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런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되게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baby pacifier.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는 baby soother라고도 얘기합니다. baby soother.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기가 울면 아기를 달래는 거예요. 뭘까요? 아기가 울면 아이를 달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예요? baby soother. 근데 이건 저는 영어로는 개념이 떠오르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서 그 사이트를 뒤졌어요. 사전에도 안 나오길래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 뭐 하면 애가 막 갓난 애가 울다가 뚝 그쳐요? 다죠. 어떻게 하면 그쳐요?
유아 정책이 아니고 패요? 울면 죽여. 막. 아니, 애들은 모르죠? 그렇죠?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그쳐요? 지연. 그쵸? 이게 딸랑이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애한테 엄마 젖꼭지처럼 알게 하는 젖꼭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무 젖꼭지.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요.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슨 젖꼭지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되게 놀랐는데. 앞에 뭐 붙을 것 같아요? 이거 공식 명칭이 이거예요. 공갈 젖꼭지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유아용품 치고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용품에서 공갈 젖꼭지 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갈 젖꼭지. 제가 이거를 막 이베이에서 찾아보고 옥션에 가서 찾아봤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렇죠. 이름이 공갈. 엄마가 애한테 공갈 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무시무시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사기 공갈단, 자해 공갈단. 근데 한국말로 저거를 공갈 젖꼭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갈 젖꼭지. 그렇죠. 그러니까 편입 독하다 보면 별게 다 나와요. 그렇죠? 공갈 젖꼭지.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업핸드요.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 펜드, 행, 매달다죠. 그쵸? 업핸드, 어디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쵸? 그럼 밑에 펜던트. 저번에 했었죠? 여학생들이 목에 대롱대롱 매달고 다니는 거. 목걸이는 아니죠. 넥클래스는 아니고 펜던트 있죠. 어펜딕스.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 있어요. 쓸모없는 게. 충수라고도 그러죠. 맹장. 또는 책의 뒷부분에 달라붙어 있는 거 어펜딕스 부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거기에요. 어디다 동그라미 치냐면 거기에요. ITIS. 이걸로 끝나는 건 다 병명이에요.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appendicitis 뭐죠? 맹장염이에요. 그러면 bronchitis 뭐죠? 기관지염. tonsillitis 후두염. 카레티스 심장염. 그렇죠? ITIS 들어가는 건 다 뭐다? 염증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의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appendage 부감을 첨가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아빠 다리에 매달려서 아빠뿐이 없어요. depend. 아빠 은퇴하고 나면 이 돈에 매달려서 먹고 살죠. 펜션 연금. 밑에다 매달아 놓다. 중지하다, 정지하다. 불안하게 만들다. 서스펜드. 그렇죠? 그래서 서스펜스, 긴장감. 시계추, 매달아서 흔들리는 거. 펜줄럼. 시계추. 기억나요? 무슨 말인죠? 그렇죠? 우리 펜드 한번 했던 거 기억나죠? 매달리다. 펜드. 그렇죠? 오키도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 마무리하고 곧바로 체크업 테스트 볼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오늘 못 본 단어는 여러분이 시험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습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하고 문제 끝나고 마지막으로 단어 점검할 거예요.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